되게 이제 저 7게임에서 8경기 정도를 지금 치렀는데 각 팀들이 요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이럴 때 이제 딱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바로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시즌 개막 초반에는 트레이드를 잘 안 해요. 보통 한 달 정도? 네.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들을 보면 아무리 못하더라도 100타석, 그렇죠. 25경기 정도 기회를 준다는 것처럼 지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팀을 알고 이제 상대 팀의 전력이 어떻고 저기 잉여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요 체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난 비시즌에 좀 관심이 있었던 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군에 있는데 이 군에서 어떤 경기력을 또 있는지 요 정도를 지금 체크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중순 전까지는 트레이드가 사실상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좀 변수가 많아요. 올해는? 올해는 일단 시즌이 좀 빨리 시작한 것도 그렇죠. 있고 여기에 지금 불펜 투수들이 엄청 맞아요. 좀 부진해요. 맞아요. 이게 뭐 지금 뭐 공인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타구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불펜 투수들의 고민이 있는 구단들이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 아주 적극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립니다. 여기에 또 부족한 포지션을 비시즌에 메우지 못했던 구단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 개인 방송에도 했지만 이 포수 자원이 생각보다 넉넉한 것 같은데 우리 이 자원으로 안 되겠어. 그래서 이 포수 자원을 찾는 팀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수 자원은 우리가 오키나와에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유,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ING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궁금하신 분은 이제 크보프노 오키나와 방송분을 보시면 실명까지 저희가 거론했기 아무래도 윤 기자가 윤 기자가 실명을 거론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여러 팀들이 관심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포수는 사실 팀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포수 자리는 이 이제 감독의 이제 눈높이, 구단의 눈높이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 구단에서 이제 B 플랫, C 플랫까지 좀 준비를 해놓으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선호하는 포수 유형이 이제 우승 경험, 그렇죠. 우승 경험이 있나 없나, 큰 경기 경험, 그런 포수가 백업으로 있을 때 좀 주는 좀 든든함 이런 거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도권의 그 구단의 포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선수 허도환이라고 있었는데 우승 경험 많고 가는 데마다 우승. 허도환 가면 다 우승인데. 허도환 위원하고도 얘기를 얼마 전에 비하인드 출연해서 얘기를 좀 했지만 허도환 위원은 복이 타고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경기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승 세레모니 할 때 있었던 포수라서 항상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들이 정말 선호하고 프런트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이런 선수가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올해 그쪽 구단에서 쉽게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선수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오키나와 방송에 했던 그 카드는 지금 이제 확 들어간 것 같아요. 오키나와 때 저희가 얘기했던 그거는 이제 이제 그 구단, 종료. 서울 구단하고의 뭐 이런 거는 이제는 종료.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지방 구단 하나가 이제 뛰어들면서 좀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이 구단 같은 경우에는 1.2군급, 1.5군 보다는 조금 위에, 그 선수를 이제 갑자기 이렇게 카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슈도 하나 있고 제가 어제 그 네이버를 보다가 기사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뭐 그 지방 구단 투수와 수도권 구단의 야수가 이게 썰 이렇게 해서 또 올라와 있길래 어디서 보신 건가요? 아니야 올라와 있어 네이버에. 그래서 네이버에 이게 됐나 그래서 봤는데 그렇지는 않고. 뭐 그것도 지금 최근에 한 매체에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크레딧 카드는 죽었습니다. 그 카드도 완전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실무자끼리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실제 구단 수뇌부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근데 뭐 저도 그런 소식 많이 듣는데요. 뭐 카운터 오퍼를 하고 뭐를 했고 뭐 그런 정보는 저희보다 그러니까 어떻게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올리시는 그러니까 매체 말고요. 게시판에 분명히 저는 내부
그러니까요. 봅니다. 네. 최근 근래 들어서는 지금 저 지금 저거? 네, 근래 들어서는 근래 들어서는 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네. 예민하더라고요. 이게 네. 저는 트레이드를 얘기할 때 항상 이 사람 이름이나 네. 구단을 하지 않는 게 특히 선수 같은 네. 경우에는요. 이게 자기가 트레이드 대상이다 이런 게 올라갔을 때 그 오는 좌절감. 그렇죠. 네. 그 선수의 사실 뭐 인권 아닌 인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선수들도 다 사람이에요. 네. 다 봐요. 네, 그럼요. 자기 이야기들을. 그래서 좀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걸 얘기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아니, 얘기를 보지 하지만 않아도 주변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이게 너야?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게 링크를 보낸대요 선수한테. 네. 야 너 나왔대. 너 나왔대. 그리고 사실 2차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는 아니지만 그런 소문들이 무성하게 돌잖아요. 그쵸, 뭐 명단.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나는 구단에 들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지인이 어디 커뮤니티나 여기서 보고 링크로 보내줘서 너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충격과 배신감 뭐 이런 것도 선수들은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 저 그 선수는 콜업 됐대요. 댓글에 나와요. 네, 댓글에 콜업 됐다고. 오늘 콜업 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댓글에 콜업 됐다고 네. 하네요. 근데 저는 3월 트레이드는 좀 올해는 좀 쉽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카드들이 물밑으로 심각하게 오가고 있는 카드들도 있는데, 근데 올해 참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 5강을 그러니까 빅4라고 하면 그렇죠. 그 빅4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출발도 나쁘지 네, 않고 전력은. 이 구단들은 가을 야구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구단들을 보면 그 5강에 도전할 수 있는 그렇죠. 전력의 팀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트레이드라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싹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내가 이 카드를 줬어. 근데 여기는 우리하고 경쟁 상대야. 그렇죠. 5강을 갈 수 있는데 붙을 수 있어. 괜히 이 카드 줬다가 이게 그럼요.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감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트레이드로 가장 전력을 보강하려고 하는 팀이 이건 뭐 이름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한화 같아요.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네, 사실 해야 되니까. 거기는 진짜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매물을 원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일단 항상 지금 외야 자원이죠. 외야. 외야 자원이죠. 그러니까 한 방을 때려줄 수 있고 좀 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꼴을 찾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자원을 안 내주죠. 쉽게 안 내주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네, 안 내주죠. 괜히 이 카드가 또 가서 저기서 어떻게 활약이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트레이드는 정말 쉽지 않은 게 그 100건의 트레이드 이상이 논의가 된다고 그렇죠. 치면 진짜 0.5개 아니면 1개잖아요. 그럼요. 1년에 할 수 있는 트레이드가. 근데 너무 그 이해관계를 많이 봐요. 모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실무직끼리 다 했어요. 맞아요. 다 끝냈어. 네. 근데 모기업에 있는 거기서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저번에 해서 얘네들하고 해서 성공했어? 실패했잖아. 하지 마. 이러면 끝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처럼 단장끼리 네. 합의하고 딱 하겠습니다. 구단주 허락 딱 떨어져. 이게 아니라 안 사공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최종 결정권까지 올라갈 때까지 사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 보통 또 우리가 저 꽃놀이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꽃놀이 할 때도 이게 그 내주는 패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 봐요. 네, 제가 이렇게 이분이 나실 것 같아갖고 여기를 이제 빨리 밀어줘야 네. 되는데 그걸 안 먹어.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 성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서로 눈높이가 다르고요. 나는 이 정도 카드라고 생각하면 그쵸. 나는 많이 준다라고 맞아. 생각했는데 상대 입장에서 더 줘. 뭐 이걸 갖고 우리한테 더 줘. 들이밀어? 이런 네, 약간 케이스도 이런 상당히 많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쉽지는 않죠. 들면 저희가 야구라랑 트레이드를 하면 우린 김진롱 하나 보내고 2대1로 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는데 그쪽은 이제 생각이 다르겠죠. 예, 그렇죠. 제가 가고 강성철- 두 분이 일로 오는 걸로. 그렇죠. 저 혼자 그런 거 야구라 아닙니까? 가서 뭘 할 수 있나요, 제가? 그거 안 되나요? 네. 그런 정도는 이제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트레이드라는 게 언제든지 뭐 합의가 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관찰 시기다. 아직은 관찰 시기고 전력이 그래도 지금 키움도 이렇게 맞아요. 잘하면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약간 서로 이제 경계를 하고 그렇죠. 있는 구단들끼리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당장은
큰 트레이드는 쉽지 않고 뭐 소소한 트레이드는 한두 건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트레이드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고 만약 큰 트레이드를 하려면 정말 출혈이 심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출혈을 할 수 있는 구단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7월 언저리가 되면 뭐 마감일도 있지만 셀러와 바이어가 확실히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런 시스템은 아니니까 상황이. KBO 리그는 뭐 리빌딩이랄 개념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할 건 있더라도 잘 싸워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렇죠. 그러지 못하면 모기업의 비난의 화살이 또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셀러와 바이어의 관계가 나올 수는 없어요. 크보 오픈 오피셜 카운터스님, 김진롱 PD 야구라와 트레이드 설이고요. 카드를 맞춰보고 있는 중이고요. 카드를 맞춰본다고요? 아니 카드를 좀 맞춰볼 수 있다. 카드를 맞춰볼 수 있다 이런 정도죠. 확실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 두 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생각보다는 두 팀이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원하는 두 팀이 지금 초반에 잘 안 풀리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만약에 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지금 1, 2번 타자의 고민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또 외야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좀. 제가 알기로는 한화가 뭐 1번 타자 가지고도 뭐 심우준을 쓰느냐 캠프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지금 하나의 테이블 세터 타율을 보니까 최하위더라고요. 1할 6푼대더라고요.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기사를 썼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김지찬, 이재현 선수가 활약을 해주니까 일단 뭔가 득점력에 있어서 확 올라갔는데 지금 하나는 지금 점수 뽑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앞에 밥상을 차리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또 한 방씩 날려주는 선수도 없으니까 경기를 어렵게 풀어 나가니까 약간 뭔가 한 방에 갖춘 타자를 찾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산도 지금 사실 불펜 상황이 물론 이제 아픈 선수들이 좀 많은 것도 있는데 뭐 팀 성적도 지금 그렇고 약간 이제 뭐 어느 팀이나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구원 투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두산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좀 잉여 자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구단이 봤을 때 저 선수를 좀 데려오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마운드 자원이 불펜뿐만 아니라 많으니까. 또 요즘에 트렌드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으니까 많은 구단들이 이렇게 오퍼를 넣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카드를 맞춰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드들이 잘 성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또 현장과 또 프론트의 합이 또 맞아야 돼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만약에 얼마 남지 않은 감독들 같은 경우는 뭐 레임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구단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 왜냐하면 이 감독하고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견제책으로 이걸 요구하는데 자 이거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관계가 또 이제 대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란트와 이 현장의 합이 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트레이드가 쉽지 않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 뭐 감독께서 트레이드 혹은 외국인 선수 교체를 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감독님이 그만두셨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올해 변수는 이제 5명의 감독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 감독들이라서 그것도 아마 트레이드 시장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TV님이 슈퍼챗 주셨습니다.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끼리 트레이드는 좀 힘든 편인가? 외국인 선수를 트레이드하면 교체권 사라지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하면 교체권 사라지지 않나요? 이렇게 가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뭐 시즌 전에나 가끔 이제 뭐 시범 경기 도중에도 가끔 트레이드가 있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확실히 좀 뭐 뒤로 빠졌다거나 조금 이제 이거 좀 바꿔야 돼 이런 카드가 서로 들어맞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봐요. 현재로서는 지금 트레이드가 그러니까 아까 막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세간에 알려진 이런 소문이 나왔던 트레이드는 다 지금 답보 상태예요. 답보 상태고 뭔가 이제 새로 이제 뭐 새로운 팀이 등장했거나 새로 지금 카드를 맞춰가는 단계인데 이마저도 구단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감지됩니다. 사실 트레이드 관련해서 우리 김진롱 PD가 할 얘기가 많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과연 올해의 이제 저의 남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약간 누구를 찍어야 되나?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인기 매물로 떠오르는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FA를 얼마 그렇죠. 남지 않는 맞아요. 아니면 다음에 FA가 되거나 이런 선수들인데 올해는 보면 막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치면 저는 뭐 송성문 선수 네. 정도가 매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키움 이거는 뭐 트레이드 시장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키움 입장에서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키움은 일단 신인이나 어린 선수들 경험치를 좀 많이 먹이고 있는 상황인데 안우진 선수가 오면 저는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송성민의 카드를 만약 버릴 수 있는 것일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타선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뭐 작년처럼 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어떤 막 활발하게 혹은 오퍼를 받거나 이런 모습은 좀 이어지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도 좀 해보겠습니다. 송성문 선수가 올해 또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건들지는 못해요. 쉽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작년부터 하나의 외야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와 야수. 하나 외야수. 근데 하나는 적극적이에요. 네. 저는 어떻게든 전력 보강은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그때도 하나 외야수 아니었습니까? 그 트레이드. 사건도 네. 하나 외야수였죠. 그러니까 네, 그 사건도 하나 외야수였죠. 네, 하나 그때 외야수를 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체 징계 받았었죠. 네. 하여튼 트레이드가 트레이드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 소문이 잦아지면 또 현실이 되기도 하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죠. 그래서 일단 설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설들이 나오는 게 대부분 아예 없는 설은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예 없는 설은 아닌데 그 구단 관계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감질만하게 막 던지지는 좀 않았으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 유성규 단장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이제 찐이냐 가짜냐 판별하는 법. 짧은 거. A 구단 누구가 A 뭐 B로 간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막 장황하게 뭐 했는데 협상했는데 이거는 다 가짜다. 그렇답니다. 네. 잘 새겨 들으세요. 그냥 뭔가 소식이 짧고 굵어야 썰릴 확률이 높다. 어디 행. 그렇죠. 그리고 끝. 맞아요. 이런 것들은 약간 왜냐면 제가 내부자라도 글을 올릴 때 힌트를 많이 남기고 싶지는 않아요. 딱 팩트만. 그래서 이 트레이드 썰이 이제 커뮤니티에 나올 때 이제 만약에 해당 그 구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그게 맞다면 알고 있는 사람은 사장, 단장, 운영팀장, 홍보팀장도 나중에 알아요. 그럼요. 그래서 과연 이게 누구냐? 아니 구단주인가? 구단주가? 그런 이번 한번 올려볼까? 나 들은 얘기인데 이러진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최근에 가장 떠올랐던 게 그런 게시판 썰 중에 갑자기 이제 떠올랐던 게 그 AC 단장이 사장했을 때 이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게 먼저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뭐 그거 갖고 이제 누구냐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 트레이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한번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팀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